감기나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을 하면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렇죠. 면역력을 네. 키워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중대 질환인 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건강의 비밀이 숨겨진 면역 체계, 우리 몸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을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몸에 이제 균이 들어오면은 자체적으로 이걸 방어하는 능력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도 병이 생기지 않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많은 일을 할 때는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는 쉽게 이제 균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 몸에 들어온 이 균들을 이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해서 제거하는 뭐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면역 세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세포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역 세포의 종류를 먼저 좀 보자면은 네. 백혈구, 임파구, 자연 살해 세포, 요걸 NK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세포 독성 T셀, 이게 대표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우리가 잘 이 존재가 있어야지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가 안 자라고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면역 체크 포인트 단백질을 하는데 우리가 PD-1, PD-L1, CTLA4라는 이런 단백질이 세포에 존재를 하는데 이런 단백질이 있으면은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놈이 암세포인데 이 쉽게 우리가 판단만 된다면은 면역 세포가 그놈을 공격해서 죽입니다, 세포를. 네. 그렇지만은 이런 면역 체크 포인트 단백질이 이러한 역할을 지금 바꾸는 거죠. 네. 못 보이도록. 네. 그럼 이런 단백질이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면역 세포가 이거는 암세포가 이다 아니다를 못 찾아내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치료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저기가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고 이 암세포는 내가 암세포다라고 보여주는 이 암세포에서 떨어지는 항원이 있습니다. 물질이죠. 그럼 이걸 딱 보고 우리 몸에서는 이런 수지세포라는 세포가 이거는 암세포에서 나오는 이상 단백질이다. 저놈은 나쁜 세포다라고 느끼시면은 이 수지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임파절이라는 데서 아까 얘기한 T셀겠죠. 세포 독성 임파구 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인데 이런 세포들이 이런 임파구라는 우리 장기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만들어지면 다시 우리 몸에 혈류로 나와서 이 세포들이 결국은 암세포를 죽이는 T셀이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네. 네,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막힌 거죠. 막혀서 이제 암세포를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면역 발생 초기와 면역 효과 단계가 있습니다. 면역 발생 초기는 결국은 저놈이 나쁜 암세포니까 우리가 빨리 알려서 우리가 이 세포 독성 T셀이라는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발생 초기의 반응이고 이 T세포가 어느 정도 이제 활발하게 작동을 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과정이 이제 면역 효과 단계입니다. 그런데 금방 했듯이 이 PD1, PD-L1, 또 CTLA4라는 이런 면역 단백의 역할들이 강할 경우에는 저 암세포는 괜찮은 세포다, 정상세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은 요놈을 없애면은 그러면 암세포로 이제 인식이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PD-1 항체는 두 가지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요 니볼루맙하고 펜브루주밥이라는 약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약은 적용암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지미 카터가 사용했던 악성 흑색종 이게 지금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되고 비소쇄폐암, 신장암, 호스킨스 림프종이 있고 악성 흑색종,
비세소폐암 이거는 이제 펜브로주밥에 보입니다. 이게 다 보험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암 질환에는 저 약들이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향후 적용암도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이런 질환군에도 이 약들이 이제 효과가 몇 가지 입증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항 CTLA4 항체 이것도 이제 아까 면역 감문제에 작용하는 단백인데 이거는 이필루마밥이라고 해서 이거는 악성 흑색종 기본 약제와 병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직장 결장암에도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고 향후에는 마찬가지로 소세포 폐암 등 다양한 암종에도 지금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과를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항 PD-L1 항체는 아테졸리주밥이라고 이 특정 글로벌 회사에서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주로 방광암에 주로 우리가 보험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고 보험은 되지 않지만 향후에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신장암 중에 많은 이 임상을 해서 이 효과를 입증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요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은 한눈으로 좀 이 면역 항암제가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저 위에 수직으로는 이제 생존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고 요거는 시간입니다. 생존 시간인데, 자, 요 칼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라색에 가까운 색은 이제 대조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안고도 항암 치료든 표적 치료든 이 면역 항암제든 아무 치료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치료 안 하고 그냥 두고 봤을 때 이 생존율을 생각한다면은 이 보라색 빛은 이제 일반 항암제를 함으로써 요 갭 동안 이 생존율을 늘어놓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이 면역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이 일반 항암제에 비해서 상당히 더 좋은 생존 기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반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같이 잘 조합을 할 경우에는 이만큼. 네. 예. 그만큼 이제 면역 항암제도 단독보다는 기존의 항암제를 잘 컨비네이션 해서 네. 한다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지금 이것도 이제 임상 시험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 폐암 쪽에는 면역 항암제와 이 일반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좀 더 낫다는 임상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경부암에 있는 환자들한테 요 왼쪽 귀 앞에 큰 이제 암덩어리가 있는 환자들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마지막 그 6개월 후에는 네. 거의 암세포들이 보이지 않는 대표적으로 면역 항암제 효과를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예. 암 정복을 위해서 다양한 치료제가 보험 적용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동안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만병통치약처럼 인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무턱대고 나는 면역 항암 치료를 받겠다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면역 항암제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이 면역 기능도 너무 높으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그런 질환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유사한 이제 증상을 갖고 있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피부나 소화기계, 내분비계, 신경계 등 전신 장기의 염증성 면역 반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때도 분명하게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만약에 그런 심각하게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당연히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약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선물로 해서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내성입니다. 이 암세포들도 살아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놈들도 안 죽을라고 이 세포들이 변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2018년도 12월 달에 제가
최근에 그런 우리 국내 연구자들이 이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이 기전들을 확인하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까지 이 임상 시험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곧 이제 임상 시험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암세포 그렇게 내성을 가진 암세포에 이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든 이 바이러스를 이 바이러스와 이 면역항암제 같이 썼을 때 이 이제 이런 내성을 극복하더라라는 이제 임상 결과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런 예비 결과가 나와서 향후 이런 내성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저도 이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싶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앞서 뭐 OX 퀴즈에서도 그렇고 잠깐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 면역 항암 치료가 참 좋기는 한데 모든 암에 지금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죠.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예. 그 사실 이제 이 면역 항암제가 모든 암종에 효과가 있다면은 당연히 많은 환자군이 이제 더 오랜 기간의 삶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고에 대하면은 그렇지는 않는데요. 나라에서 이 비싼 약을 이제 보험 기준에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맞춰서 지금 환자들한테 공급하는 질환군이 이래 3가지 질환군입니다. 폐암 2차 치료제, 흑색종 1차 치료제로 또 요로상피암 2차 치료제. 요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보험으로 흔히 환자가 이제 5%만 내면 되는 거죠. 인정 비급여로 비소세 포함 1차, 그리고 신세 포함 2차, 요로상피암 1차, 호스키스 인프종 2차, 흑색총 1, 2차, 위암 3차, 두경부 2차. 요 부분들이 아까 보험되는 걸 제외하고는 사용은 할 수 있대. 아직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많은 환자들이 좀 안타깝죠. 빨리 왜 보험이 되지 않느냐. 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면역 항암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치료법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항암 치료인 대사항암제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 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예, 대사항암제는 우리가 제1세대 항암제 실질적으로 벌써 사용을 했죠. 네. 1940년대나 50년대 또 특히 소아 백혈병 환자한테 사실 이런 대사성 관련 항암제가 사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대사항암제의 사용 대상은 실질적으로 이 뭐 백혈병 외에도 우리가 일부 고형암에도 사용되고 있지만은 벌써 사용했던 약들이고요. 이것이 이제 향후 조금 더 어떤 암에 또 어떤 이 기전으로 좀 업그레이드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된다면은 또 나중에 대사항암제도 또 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면역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몸의 면역도 같이 올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민간 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상충되는 좀 위험한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식습관이라든가 네. 그런 민간 요법 어떤 거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환자나 가족이 주시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물질을 추천하지 않고 잘 드시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면역을 올리는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시중에 많은 이제 건강식품들이 많습니다. 거의 이제 이기 좋더라, 저기 좋더라 주변에 가까운 이제 친지들이 걱정이 돼서 추천한 것들이 많은데 다 수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주치 의사한테 가서 이 약은 어떻습니까? 일단 물어보시고 선택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건강보조식품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사기암을 말기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기면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는 지금 사기암과 말기암 이런 단어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네. 사기암하고 이 말기암은 다른 개념이고 또 치료의 어떤 접근이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WHO에서 세계의 기준으로 한다 그 완치, 고식적이지만 항암 치료를 추천하는 군, 또 한 군은 이제 항암 치료보다는 이런 완화 치료로 가서 생존을 좀 보존하는 쪽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사기암은 말기암이다는 아닙니다. 사기는 완치는 되지 않는 질환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되 네. 치료를 잘하면 생존을 좀 연장할 수 있는 목적으로 좀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사기암으로 하되 네. 말기암은 이제 우리가 한 3 내지 6개월 정도의 어떤 이 기대 여명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3 내지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생각하는 군한테 굉장히 독한 약을 쓴다는 거는 완치의 길을 갈 수 없을 뿐더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말기암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암 치료, 특히 항암제를 이용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추천하지 않고 네. 우리가 많은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통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정상 완화가 이분한테는 더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사기암과 말기암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법이 점점 개발되고 또 효과도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암을 이겨내는 거는 너무나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그런 노동을 요합니다. 예. 네,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된다면 그나마 그 과정을 좀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가족 중에 누가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제일 당황스러운 건 본인이시고 그 다음 당황스러운 가족입니다. 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진단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듯이 70%의 환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정말로 담당 의료진하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진단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의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해서 치료를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간혹 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가족 가운데 선장을 한 명 정해야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한 명의 의견이 돼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 알아야 될 7가지가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또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또 치료 중에는 열심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했듯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질,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잘 드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본인이 잘 드시는 음식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그 치료약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한다면은요 병을 가지고도 시간을 벌 수가 있지만은 저희들도 모든 환자를 다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하는 분들은 왜? 치료 반응이 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미리 그걸 두려워서 치료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암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암이 걸렸다고 판단이 되면 끝까지 치료를 잘 하시는 걸 저희 약선도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는 이런 세포가 있다. 우리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네.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외부 침입자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물론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청소기 역할을. 네. 이런 대식세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면역세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면역 항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